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문준용 의혹 조작 1차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새벽 5시 가까이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지지율 1위 대선 후보를 겨눈 자료를 평당원 혼자 꾸며냈겠느냐가 이제 쟁점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검찰에 제소한 뒤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이유미 씨는 아무 말 없이 검찰 정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도 연루됐는데 이것도 윗선 짓이 있었던 건가요? 단독 범행이라고 했는데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을 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준용 씨 동료의 증언이라며 녹음 파일과 SNS 대화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소환에 앞서 지인에게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했다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이유미 씨의 제보 내용을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당 진상조사에서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대선 패배 뒤에 재기를 준비하던 안철수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대폭 위축될 것 같습니다. 새 정치를 표방했던 안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공작 정치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를 정조준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사제지간이며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에서 자유한국당은 구태 정치에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바른정당은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면 초과가 된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영입 인사라며 안 전 대표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 전 대표 책임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는 안철수계와 호남 의원들이 갈라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전국 돌파용으로 조작 사건과 채용 의혹을 동시에 다루는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가세했지만 국민의당이 이후 의총에서 이를 사실상 철회해서 이 또한 힘을 받기는 어려운 형국이 됐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끄러울 게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도 취업 특혜에 대해 진실 규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행해서 특혜 의혹 사건에 관련된 진실도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이번 일로 취업 특혜 의혹 자체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든 문준용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을 통해서 다 털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검찰 조사가 미진할 때나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고도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출발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3박 5일의 일정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의 첫 단추를 잘 꿰을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해 6.25 전쟁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현지 시각 29일 오후 백악관 환영 만찬에서 처음 만납니다. 각별한 환대와 함께 미국이 한미 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다음 날엔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을 마치면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엔 재미 동포를 만나고 현지 특파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과 사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한 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문제를 시민 배심 원단을 뽑아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 방식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 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 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 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 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연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 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해군 장교 시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5월 23일 해군 작전사령부 헌병대의 사건 접수부입니다. 당시 작전참모처 중령이던 송영무 후보자가 2달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입니다. 송 후보자는 그러나 소속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소속 통보 처분 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 대령 진급도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으며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어떠한 처벌 통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때 제출한 자기 점검 목록에도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오늘 열리는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TV토론회가 어제 상암 MBC에서 열렸습니다.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세 후보가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토론회 초반부터 원유철, 신상진 두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몰아붙이자 홍 후보는 두 후보들에게 당을 맡기기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며 응수했습니다. 난 당권에는 관심이 없다, 매달리고 싶지 않다, 그런 짓은 안 한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데 이번에 당대표에 정말 왜 나오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두 분한테 맡기기에는 당이 어렵기 때문에. 급기야 서로를 향해 민감한 이야기까지 주고받으며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말 잘 되길 바라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세탁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마 원의원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참 우리 국민 앞에서 시청자 앞에서 참 제살 꺾기 먹기입니다. 시급한 과제로 홍 후보는 괴멸 위기에 놓인 당의 재건을,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신 후보는 고질적인 계파 갈등 청산을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옳았구나. 끝까지 시청하셨군요. 저는 트루거리라고 해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부터 누르실까요? 그리고 종 모양도 누르셔야죠. 짝짝짝. 참 잘하셨어요. 그럼 또 만나요.